긍정적인 일탈. 스스로 부부의 계몽하면서도 독창적인 조사 중심 접근법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다. 긍정적인 일탈이다. 부정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일탈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일탈의 원칙은 현장의 맥락에 대한 존중의 기반을 둔다.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들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인간의 자발성이라는 어떤 집단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는 믿음을 깔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접근 어느 곳에서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다. 이러한다 청년들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항생제 여성을 지닌 포도상 고견이 미국의 병원에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인도네시아 성전환 매매 성매매 종사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포천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긍정적인 일탈은 특히 어느 곳에건 집단 착각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손꼽자면은 소위 할례라고 불리는 여성성기 절제로 예를 들 수 있다. 잔혹하고 위험하며 수백 년도 더 된 굉장히 강력한 규범이다. 대체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수행되는 이 수술은 면도날을 이용해서 여성,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음핵과 보피, 음선 등 성기 중에서 일부를 전부를 도려내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외과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지력구를 좁히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까지도 있다. 여성의 도덕성을 지키고 혼인 상대로 적합하게 만들며 성욕을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수행되는 이 악습은 말하자면 정결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여성 성기 절단을 받지 않은 여아와 청소년은 매력적인 결혼 상대가 아니며 부도덕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이다. 이 습속은 누군가의 사회적인 위신과 여성성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으며 그래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비할례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며 해당 소녀뿐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일로 간주된다. 여자아이들이 성기절제를 하게 만들려고 엄마를 빌어서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는 어른들은 사탕이나 다른 보상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을 속이고 깨어내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고통과 위험을 넘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된다. 이런 배신을 당한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성기절제를 당한 경우에 정신질환, 불안, 자존감 하락 등의 위험이 더 커진다. 성기절제를 당한 여성들 중에서 다수는 그러한 관습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집트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성기절제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이라 해도 본인이 낳고 기른 결혼 장녀의 딸이 여성 성기절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혼인 상대로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딸의 신뢰, 딸의 건강과 생명을 걸고서 딸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지를 못한다. 2002년 모니카 스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스크 포스 컨설턴트로 고용되었다. 모니카의 과제는 이집트의 여성 성기절제에 대한 긍정적인 일탈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집트는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문화적인 압력이 강한 것이었다. 제리와 함께 베트남에서 얻은 교훈으로 무장한 모니카는 여성 성기절제에 대한 질문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정하게 물어보며 겸허한 자세로 일을 시작했다. 모니카는 이집트의 현 거주자들 중에서 긍정적인 일탈하고 있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딸에게 절제서를 시행하지 않은 가족들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모니카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들은 어떨지, 실제로는 여성이 용기를 낸다면 그 시설을 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을 여성과 가족을 찾는 이런 베트남에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는 엄마들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더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에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던 중에서 모니카는 숙면농적인 비관주의를 호기심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다. 한 갈래자가 눈빛으로 나를 불러세웠다. 마치 거짓말 탐지기 같은 눈빛이었다. 그가 물었다. 당신도 할례를 받았겠죠?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프랑스에서 여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는 의원이 분부한 듯이 말을 잃었다. 불편한 침묵이 끝난 후에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에는 관리자의 여성 조수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그 자리에 나와 관리자의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던 조선은 머뭇거리며 물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늘 성행위를 영원하게 되지 않나요? 난 이렇게 성수했다. 아니요. 가끔 두통을 앓죠. 이 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많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자들이 법원 강의를 비할 때 쓰는 핑계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한 모니카는 공동체 자원봉사자들과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긴밀감의 형성해 나갔다. 모니카는 여성 성기절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말할 의향이 있는 소수 여성과 남성들을 찾아냈다. 일단 그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보다도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서 증언하는 쪽을 원했다. 할머니 1명, 의사 1명, 그리고 4명의 딸을 가진 아버지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공동체에서 대단히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큰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둘째들이 출혈로 거의 죽을 뻔하고 아버지는 셋째와 넷째와는 할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집단 인터뷰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그 아버지는 목청을 높여서 말했다. 보세요. 제게는 4명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큰 아이들이죠. 둘은 할례를 받았고 나머지 둘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2명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나머지 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긍정적인 일탈자들은 가정 및 이웃과 함께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월세가 열리기 시작했다. 모니카가 이집트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지 5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 정부는 여성성기절제 근절운동을 출범했다. 이 운동에는 앞서 말한 긍정적인 일탈자의 기여가 일부 반영되어 있었다. 2007년 현재 이집트 정부의 프로그램은 40개 공동체 내의 1693개의 가정과 접촉했다. 우리 아들 뽑는 누군가가 그 간섭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테였다. 이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일에 여성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성기절제는 이집트 사회의 정영역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세상에 산적에 있는 그 엄청나게 거대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그 해법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하리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테니 부부가 해온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집단 착각의 균열을 내기. 우리의 힘을 되찾자는 말은 공공한 고해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이며 우리의 가슴에 출발하는 외침이다. 하벨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숨겨진 영역에서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지니고 우리 스스로의 조화를 깨울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내적 조화를 잃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조는 너무도 사용되지 않은 탓에 늘어져 있고 이랬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인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딜런이가 그랬듯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혼자만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사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다. 청마사 물상모 체코에 우리는 딸의 몸을 해치는 간섭을 거부하는 엄마와 아빠다. 만약 베트남의 건강한 아이가 자신의 비간섭적인 생각을 수치스러워하며 숨기는 대신에 지식을 주변과 나누어서 의무를 느끼고 실행에 옮겼다면 베트남 정부는 스웨덴 부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만약 이집트 할례 받지 않은 여자아이들의 부모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여 딸을 결혼할 만한 여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항의해 왔다면 모니카는 이집트 현지들과 어렵게 대화를 시작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일은 당신의 말을 뒤틀어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실체조차 없는 소셜미디어 속 군중에게 온라인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곤란한 저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스테니 부부가 대량 기근 문제를 어떻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약 우리가 집단 착각의 첫 번째 균열을 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가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회를 해낼 수가 있다. 하벨은 이렇게 말한다. 더 나은 체제가 더 나은 삶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반대가 옳다. 더 나은 체제를 개발하는 방법은 오직 더 나은 삶을 창출하는 것뿐이다.
진실을 말해보자. 우리와 함께 풀지 못할 일은 없다. 우리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도록 감춰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적고한 존엄성, 도덕적인 완결성, 스스로의 자유로운 표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성에 대한 자각 등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시기를 겪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본인의 내적인 인간성이 더럽혀지고 사소해지는 일을 겪게 되며 전체주의에 의해서 굴욕을 당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익명의 군중 속에 녹아들어 삶의 흉내를 내는 가짜 삶의 강물 따라 편안하게 흘러내리고 본 약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베 감사의 말. 집단 자각을 쓰는 이런 진정한 협업이었다. 그 점을 밝힐 수 있어서 기쁘다. 친구자 동료 브라이어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돈 아세트 출판사에 감사한다. 등등 이렇게 함께 해준 지필 등등의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셨네요. 읽고 정리하고 아주 학자로서의 평균의 정말 토드 로즈 또 다크호스라는 책이 또 있군요. 이 책을 집단지성은 왜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